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고스트캣 앙주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 최근에 한 번 더 본 영화인데 볼 때마다 뭔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블로그에도 리뷰를 써놨었는데 혹시 뭔가 저의 리뷰랑 비슷한 블로그 글을 발견하신다면 접니다. 영화 예고편은 고양이가 마사지 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동화 같은 애니메이션이겠다 싶어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봐야 하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예전에 말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성 낮은 영화들이 더 큰 의미를 담으려고 할 때 그 전달력이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스트캣 앙주도 그런 제 생각을 강화해주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 이름은 소세지 절입니다. 주인공은 11살의 소녀 카린이에요. 아빠인 테츠야의 손에 이끌려서 할아버지가 사는 이 소세지 절에 맡겨져요. 테츠야는 사채업자 빚 때문에 자기 아빠한테, 그러니까 카린의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건데 할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카린만 절에 남겨두고 엄마 기일 전까지는 돌아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도시로 떠나버려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고 테츠야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그 소세지 절에서 심심하게 지내던 카린이 어느 날 사람처럼 걷고 말하는 고양이 요괴를 만나게 됩니다. 앙주가 나타나요. 앙주는 겉모습만 고양이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아저씨 같은 성격이에요. 카린은 약간 까칠한 도시소녀 느낌? 이 둘이 투닥거리면서 한 집 살이를 시작하고 이제 서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버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카린이 그리워하던 자신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앙주와 함께 저승으로 떠나는 대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화 제목도 포스터도 다 앙주 위주예요. 예고편도 앙주가 안마하는 약간 힐링되는 느낌의 장면이라 했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앙주가 아니라 카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카린의 이야기예요. 앙주는 그 여정에 따라오는 존재고요. 이 카린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악의 없는 빌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카린은 아직 어린애고 그만큼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이 생각이 없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성인인 저 입장에서 보면 카린은 자꾸 사고를 치니까 되게 골칫거리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카린이 움직이는 목표는 항상 딱 하나였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고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따라갔어요, 항상. 그 순수함이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트러블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카린이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 영화는 장르로는 분명히 판타지예요. 고양이 요괴가 나오고 저승 여행을 떠나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은 판타지로 잘 안 느껴져요. 이 카린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린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카린과 카린 엄마에 대한 내용이 그걸 좀 더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죽은 카린의 엄마를 저승에서 몰래 데리고 이승으로 왔다가
그 대가로 더 큰 벌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인데 이런 벌을 주는 장면을 넣어도 되냐라는 평가가 꽤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그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권선징악이라 하면 항상 악당은 나쁘고 명웅은 좋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엄마가 뭔가 항상 좋은 역할로 나와야 하는 영화의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색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지만 이승으로 가면 안 되는 저승에서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벌을 받는다고 꼭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입체적인 면들을 알 수 있다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벌을 받는 장면이 아이들에게 잔혹한 게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 저는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영화 내에서는 카린의 엄마가 받는 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열린 채로 남겨뒀거든요. 어떻게 벌을 받을지 걱정하는 건 사실 어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디테일을 다 보여주지 않고 열어준 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둬두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같이 뭐 산전수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일을 겪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나 그 벌이 잔혹한 고문, 뭐 끔찍한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엄마가 하는 청소 일을 두 배, 세 배로 하는 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화의 기법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사로 먼저 찍고 그 위에 애니메이션을 입히는 로토스코피인 기법을 활용한 영화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색한 과정 없이 자연스러워요. 이와 반대로 색감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특유의 동화적인 느낌이 많이 살거든요. 뭔가 이런 기법적인 요소들도 저는 이상하게 현실적인 판타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앙주랑 다른 요괴 친구들은 되게 친화적으로 그려져요. 사람한테 우호적이고 카린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포르쉐를 끄는 개구리 요괴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연출이 좋았던 게 이 요괴들이 특별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위험해서 카린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결국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들이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도 영화 내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앙주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요괴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요괴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카린이니까 요괴를 자세히 다루지 않은 요괴 영화라는 게 뭔가 판타지 장르인데도 계속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카린은 아빠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에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뭐 그동안 살아왔던 집, 스스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도시에 있는 걸 아는데도 가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아마 도움이 안 됐어도 자기를 위해 움직여줬던 앙주와 요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 시골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겠죠? 아빠 테치야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카린은 아빠 테치야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불러요. 이것부터 둘 사이가 뭔가 편한 부녀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집이 아빠를 이름으로 부르니까 카린이 진짜 아빠를 테치야 이렇게 불러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랑 계속 살았겠지만 호칭에서도 그렇고 뭔가 미적지근한 거리감이 항상 있어요. 카리는 저승에서 엄마를 데려올 때는 그렇게 자신 있고 적극적인 태도였는데 정작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태도예요. 이 온도차가 카린이 아빠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공 카린은 자신을 진짜로 챙겨준 곳은 도시 도쿄가 아니라 이 시골의 소세지절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앙주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안 죽는다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던 엄마는 이미 죽었지만 앙주는 안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카린한테는 이 시골의 소세지절에 남을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린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분명히 멋진 어른으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 그 곁에는 앙주라는 마음의 위안이 계속 함께 있었을 거고요. 저는 카린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이 영화가 저한테 남긴 건 앙주도 아니고 카린도 아니고 그 이해라는 관점에 대한 변화 같아요. 저는 살면서 이해라는 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해라는 게 결국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 카린이 소세지절에 남겠다고 한 결정이 그 테츠야와 카린이 서로를 이해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길에서 걸어가는 걸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카린은 카린대로, 테츠야는 테츠야대로 각자 살아갈 뿐인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마틸다식 엔딩 같긴 하네요. 테츠야는 막 악역은 아니긴 했지만. 정리하자면 고스트캣 앙주는 그냥 고양이 욕이랑 소녀가 나오는 귀여운 판타지가 아니라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지 않는 욕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인 것일까? 그런 걸 또 느끼게 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